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선거구별 총선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야 모두 신인 정치인으로 맞대결을 펼칠 수영구 선거구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북강서 갑을 2개 지역구는 북구 2곳과 강서구 단독 선거구 3개로 나눠집니다. 민주당은 북구 의뢰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먼저 공천했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 여야 후보가 대부분 확정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는데요. 부산 지역 선거구별 총선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예상과 달리 여야 모두 신인 정치인으로 맞대결을 펼칠 수영구 선거구 후보들을 김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을 낀 수영구. 보수 쪽 후보들이 계속 승리하며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영입인재로 전략공천 인물인 유동철 후보가 나섰습니다. 유동철 후보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부산 시민사회에서 복지 분야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영을 학연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그건 없지만 저는 제가 지난 3번의 이제 시장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부산 정책, 부산 공약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총괄을 했고, 그다음 지난 대선 때는 구별 공약을 다 만들었습니다. 수영구 공약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런 이제 학연은 없지만 제가 그 부산에 내려와서 2002년인가 2003년쯤인데 그때 제가 했던 운동이 그 부산에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 만드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수영이 팔도시장 앞에 있던 그 육교 없앤 건 제가 없앤 겁니다. 제가 없앴고, 그 다음에 2호선 수영역이 개통될 때, 그때 이제 수영역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무정차로 막 지하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하고 장애인 이제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부실하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지하철 공사하면서 편의시설 좀 맞게 만들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과 치열한 경선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장해찬 후보가 나섰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을 지낸 30대 청년 정치 신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3대가 수영에서 함께 살았던 그야말로 찐 수영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네덜란드로 서울로 생활의 터전을 옮겼지만 1년에 서너 차례씩 계속 이 할머니가 계시는 남천동에 와서 수영구의 실상들을 봐왔고요. 오히려 수영구가 내가 어릴 때 자랑스러웠던 동네가 발전이 조금 더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철 연장 같은 3대 공약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수영구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과감한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국정 경험을 비롯해 많은 정치적인 역량을 쌓아온 것도 고향에서 제대로 봉사하고 큰 공약들을 현실로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는 친화력이, 청년 소통 전문가 장해찬 후보는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수영은 사실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고 지난 지방선거 때 바람이 불었을 때도 서구하고 수영구는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험지다 아니면 그게 아예 그냥 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수영구의 그 인구 데이터하고 이런 걸 다 건강 데이터 전체적인 이제 사유지표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수영구가 전반적으로 그 16개 구군 중에 중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결과는 이 사람 인구 사회학적인 게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가 있다라는 거죠.
보수 안에서도 개혁과 변화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 30대인 제가 경선을 통해 수영구 주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수영구 정치가 좀 더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부산의 중심하면 원래는 수영구였는데 지금 조금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구에 영화관도 없고 고등학교도 부족하고 이런 인프라가 그동안 많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있고 추진력 강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수영구의 인프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좀 비약적으로 과감하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구 최대 현안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선 유동철 후보는 사회적 기여 부분을 강조했고 장해찬 후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도심 단위로 이제 그 묶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통합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용의 기능과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 통합 심의를 해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공간에서 사회적인 이제 기여 이런 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치인이 일일이 개입할 수 없지만 적어도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뭐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나 여러 가지 규제의 벽을 빨리 넘게 해주는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파워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 아성이 깨어질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 수용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어 주셔가지고 민주당이 국힘당을 견제하고 국힘당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찍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국힘당도 긴장할 거고 민주당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을 꼭 찍어주시면. 젊고 또 어떻게 보면 과감한 도전일 수 있는 저를 수영구 후보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제가 제시한 대형 공약을 비롯해서 수영구의 과감한 변화와 발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 맞대결이 성사된 수용구 선거구. 이제 여야 후보 모두 지역 곳곳을 누비며 총선 승리를 위한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북구 강서구 선거구는 더욱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주요 정당은 우선 신설된 북구 을 후보 찾기에 분주한데요. 민주당에선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강서 갑을이 북구는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분리되고 강서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됐습니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치열한 여야 경쟁이 이어져온 선거구인 만큼 양당은 일찌감치 공천을 마쳤지만 신설된 북구 을 선거구가 관건입니다. 북강서 갑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된 전재수 의원과 부산 진구 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그대로 북구 갑에서 대결합니다. 여기에 박민식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배기석 예비후보가 개혁신당으로 북구 갑에 출마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된 직후 전재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구 선거구가 나눠지면서 갑 지역이던 만덕 일동이 을 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한 지난 18대부터 낙선한 2차례, 당선된 2차례 모두 만덕 일동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왔습니다. 화명동과 만덕 일동은 걸어서도 차로도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곳인데 두 동이 한 선거구가 됐다며 서병수 의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의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강서 을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온 민주당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서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현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북구 화명동과 금곡동에서 많은 표를 얻어온 만큼 북구 을 이동이 거론되기도 했고 명지 신도시 등 비교적 젊은 표가 많은 강서구가 김 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김 의원은 고향인 강서구 출마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설된 북구 을에 민주당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지난 2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의 북구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서울 강서 을 공천이 확정되면서 북구 을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부산에 있는 누구나 공천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전 지역에서 부산형 통합늘봄과 공교육 체인지,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을 잡는 제2유형에 선정된 부산은 앞으로 3년간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앞으로 있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연계해서 부산의 교육이 자유로워지고 특성에 맞게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태어난 혹은 부산에 계시는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만들게 되었다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글로벌 통합 늘봄 운영과 글로벌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 혁신 등에 5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과 해외 우수 대학을 연계한 부산형 글로벌 캠퍼스와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있는 대학 설립도 추진합니다. 크게 보면 11세까지는 돈이 안 들더라도 공공의 책임지는 늘봄,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생은 특성화된 교육, 공교육의 강화, 대학은 부산만 갖고 있는 대학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공유대학, 그다음에 외국과의 그 학점 쉐어,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 이런 것들은 부산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의 학생 정원의 확대, 그다음에 경자구역 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적 한계 극복,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 교육발전 특구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평소 때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됩니다. 저출생과 젊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산에 교육을 통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 6천여 명에게 381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 7천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에서 9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생 입학생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단 한 명인 학교는 물론 입학생이 아예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들뜬 표정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학생들. 입구에서 기다리던 선생님이 머리띠와 명찰을 걸어줍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입니다. 강당에서는 학교에 첫 등교한 학생들을 위한 축하 공연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1년 동안 생활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수업. 낯선 환경에 긴장하던 아이들은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 부모는 집 주변 학교가 아닌 이 학교에 자녀 3명을 모두 입학시켰습니다. 이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전체 학교가 다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종교생 58명인 이 학교의 올해 1학년 입학생은 모두 7명. 지난해 13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입학생 감소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만 4천여 명이었던 부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3,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 중 학구 내 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학구 외 학생들입니다. 방과 후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늘봄학교에 전교생을 참여시키면서 학구가 아닌 지역에서 신입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생태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구 외 입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바로 이렇게 씨앗을 심고 중간에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고 수확하는 걸 자기들이 다 경험을 하더라고요. 꽃을 키우고 자연을 키우는 거 좋아하는 거를 집에 와서도 좀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올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유출과 출산 감소 여파가 광역시인 부산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4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기관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전국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힘주어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허용해 주면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도 같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 의사 면허의 독점권을 다시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곁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켰대야 비로소 의사라 칭할 수 있다. 본분을 잊은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의료 대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국민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 취약 지역의 걱정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그리고 전남과 함께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익만 따라서 이러한 필수 진료와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실련은 진료 거부 등의 집단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민족의 성지인 천안독립기념관에선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한 문건 등 외교적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자료 12점을 공개했습니다. 실물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한국 독립 결의문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가혹한 침해 등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압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연맹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자료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었던 독립운동사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치열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3.1 독립선언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료 12점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학계에는 소개된 적이 있지만 실물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2차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와 파리 평화회의 등과 관련된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그동안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중에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국제회의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지난 2019년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의 총회관으로부터 대여받은 6,700여 점 중 일부로 미국의 한인박물관이 지어질 때까지 독립기념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고를 시작으로 항만물류와 K-팝 고등학교 등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공고와 상고라는 명칭을 떼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전면 개편의 첫걸음으로 부산 항공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옛 서부산 공고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부산 항공고는 가덕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지역 정주에 기반을 둔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서 능력을 키우고 각 항공사와 지역의 항공업체에 취업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키우는 인재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산 항공고는 항공정비과와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올해 신입생은 6학급으로 96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공 관련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준 학교가 부산 항공고등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도 나온다 사실 들어서 그쪽에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해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산학 협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항공정비사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부산항공고등학교 기술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 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취업을 할 수 있다면 부산에 인재가 정조해야 됩니다.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특성화 계열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항공고를 시작으로 2028년 K-팝과 원자력, 2030년엔 항만물류고등학교 등을 잇따라 개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시는 4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2차 전지 강소기업인 신성ST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성ST는 내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 납품을 위해 중국의 생산 거점과 창원의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 지역에 463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하는 등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